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한국 시간 10일 개표가 100% 완료된 상황에서 문 당선인은 41.08%의 득표율을 얻어 압도적인 1위로 당선됐습니다. 화합과 통합을 바탕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달라.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후 한인들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뉴욕주가 영어가 미숙한 학생들에 대한 정책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주 교육국은 비영어권 학생들에게 이민 온 첫 해 뉴욕주 표준시험의 영어 과목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가디아 공항에서도 에어트레인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이 에어트레인 서비스는 오는 2021년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중국 웨이하이시에서 국제학교 유치원 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12명이 참변을 당했는데 희생자 가운데 10명이 4살부터 7살 사이의 한국 교민 자녀 유치원생이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를 조건으로 김정은과 만나겠다는 제의를 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KBTV 뉴스9입니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한국 시간 10일 개표가 100%가 완료된 상황에서 문 당선인은 41.08%의 득표율을 얻어 압도적인 1위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24.03%를 얻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1.4%를 얻어 3위를,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6.76%를,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6.17%를 각각 얻었습니다. 문 당선인의 승리로 민주당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9년 2개월여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해 집권 여당이 됐습니다. 문 당선인으로서는 2012년 18대 대선 패배 후 재수 끝에 대권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그의 승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가 불러온 조기 대선 전국에서 구 여권에 대한 극심한 민심 이반과 국민의 정권 교체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자 광화문 광장에서 당선 인사를 통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전진하겠다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이들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위대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럼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은 언제부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하게 될까요? 문 대통령 당선인은 권리선거로 선출된 만큼 공직선거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게 되면 빠르면 뉴스가 나가는 즈음인 한국 시간 10일 오전 8시를 전후로 대통령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선거가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탓에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못하고 바로 국정 운영에 착수해야 하는 만큼 대통령 취임식은 곧바로 치르기가 어렵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10일 국회에서 하는 것으로 취임 절차를 마무리 짓고 공식 업무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합과 통합을 바탕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달라. 오늘 한국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후 들어본 한인들의 바람입니다. KBTV가 조국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에 바라는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재외동포청이든 처든 재외국민의 지위와 위상을 정립하는 데 힘써달라는 주문을 공동으로 전한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과 박은님 뉴저지 한인 회장 메시지 전합니다. 새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시고 또 함께 실현해 나가면서 대국민 화합과 통합을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72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이번에는 말뿐만 아니라 재외동포청 또는 재외동포처 신설을 꼭 부탁드립니다. 나라의 안보를 신경 써주셔서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외동포로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거론되었던 재외동포청이 실질적으로 설립이 되어서 참정권 및 복수 국적 확대 등의 그 재외동포 관련 법안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나오고 성립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인 동포들은 새 대통령에게 어떤 부분을 바랄까요?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일대 한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한국에는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요.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새 정부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큽니다. 표현은 저마다 달랐지만 새 시대에 걸맞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달라는 바람은 한국이나 이곳 미국에서나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국민 통합과 소통이 필요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인들의 공통적인 바람은 박근혜 정부가 무너뜨린 정의의 복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선 산처럼 쌓인 적폐의 청산이야말로 새 대통령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목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이제 동포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앞으로 부패가 없는 그런 정치, 그다음에 또 그러한 나라가 되고 또 깨끗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편 급변하는 대북 관계를 지목하면서 다시 한번 안보를 다져야 한다는 우려 섞인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뭐든지 그거를 안보를 강하게 해야지 다른 옆 나라에서 우습게 안 보고. 동포들은 사회적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새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국민들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새로운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한국 대선을 바라본 주요 외신들의 반응 살펴봅니다. 가장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소식을 타전한 언론은 AFP-통신입니다. AFP-통신은 한국 시간 9일 오후 11시 51분께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 당선인의 발언을 가장 먼저 타전했습니다. AFP-통신은 북한과 미국에 대한 한국의 접근법에서 상전 벽해와 같은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AP통신은 진보적인 문 당선인의 승리는 핵을 무장한 북한에 대한 최근 정책의 급격한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역시 문 당선인의 승리로 한국이 북한에 보다 유화적인 접근법을 취할 수 있다며 그의 당선은 박근혜 정부와 미군이 합의한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워싱턴 포스트는 문 당선인은 북한에 대한 포용 정책 재개를 원하기 때문에 한미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고 CNN 방송도 한국의 현 대북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포커스인을 통해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 모시고 이번 대선 결과에 따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주가 영어가 미숙한 학생들에 대한 정책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주 교육국은 비영어권 학생들에게 이민 온 첫 해 뉴욕주 표준시험의 영어 과목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어가 미숙한 학생들이 첫 해 치른 영어 시험 결과로 향후 학생의 학습 능력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뉴욕주 교육국은 이와 함께 이들 학생들에게 영어에 능숙해지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정책도 세웠습니다. 이와 관련해 3년에서 5년 동안 장기적인 영어 개발 교육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 계획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저소득층을 위한 노인 아파트가 완공돼 이에 따른 신청자 접수가 시작됩니다. 신청 자격은 연소득이 1인 기준으로 47,276달러, 2인 기준으로 54,030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오는 13일에 시작돼 6월 9일에 마감됩니다.
입주되는 가구 수는 총 9가구고 입주 신청서는 이날부터 6월 9일까지 펠팍 타운홀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83센터 플레이스에 세워졌습니다. 맨해튼과 브롱스에서도 서민주택 건설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는 맨해튼 웨스트사이드 소재 뉴욕시경의 견인 차량 보관소 부지에 서민주택 234가구를 포함한 주상복합 건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조닝 변경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도에 착공해 2020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브롱스 양키 스타디움 인근에도 서민주택 건립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는 이스트 149 스트리트 선상 4에이커 규모의 빈 공간에 1045가구 규모의 서민주택을 포함한 주택을 건립하고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이스트 러더포드에 골매팜이 문을 열었습니다. 골매팜은 신선한 야채와 과일은 물론 로컬 푸드에서 한국 식료품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격 문을 연 골매팜 오픈 행사에 박소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선한 야채와 먹음직스러운 과일. 오늘 뉴저지 이스트 러더포드에 골매팜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한 진열대와 다양한 음식들이 가득한 골매팜에서는 다양한 제철 과일과 야채, 신선한 고기는 물론 한국 손님들을 위한 다양한 품목도 판매합니다. 특히 골매팜 진열대 한 곳에는 한국 손님들을 위한 라면과 즉석식품, 한국 과자들이 진열돼 있어 전날부터 손님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5월 9일 새롭게 문을 연 골매팜은 근처 쇼핑몰과도 밀집해 있어 접근성도 큽니다. 관계자는 앞으로 골매팜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식료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골매팜은 오는 7월 외인의 또 다른 지점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라가디아 공항에서도 에어트레인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이 에어트레인 서비스는 오는 2021년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박소현 기자가 전합니다. 라가디아 공항에도 에어트레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에어트레인은 라가디아 공항 터미널에서 바로 7번 전철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매트 윌레츠 포인트역까지 연결됩니다. 라가디아 공항에 에어트레인이 개통되면 JFK와 뉴욕 공항에 이어 모든 뉴욕의 주요 공항에서 에어트레인이 운행되는 것입니다. 윌레 포인트와 공항 사이 1.5마일을 잇는 이 에어트레인 계획은 지난 2015년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교통기반시설 구축 프로젝트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교통당국에서는 이미 공사업체와의 계약까지 모두 마쳤으며 40억 달러의 프로젝트인 이 에어트레인 서비스는 오는 2021년까지 끝마칠 계획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뉴욕 경찰이 높은 고층 빌딩과 다리에서 정기적으로 구조 훈련을 진행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찔한 높이에서 강한 바람을 맞으며 뉴욕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있는 뉴욕 경찰들. 계속해서 박소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상공 276피트 높이의 브루클린 브릿지 위를 경찰이 아슬아슬하게 건넙니다. 이는 이머전시 서비스 유닛이라는 뉴욕 경찰의 구조 훈련입니다. 잘못하다가는 발을 헛디딜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에서 경찰들은 안전하게 훈련을 마칩니다. 이 고강도 훈련은 엘리트 코스의 뉴욕 경찰에게만 주어집니다. 이러한 훈련을 마친 경찰은 뉴욕 시내 높은 빌딩이나 깊은 물속 등 위험에 처한 시민들을 구하는 데 배치됩니다. 이들은 뉴욕 시내 곳곳의 높은 빌딩 혹은 유명 다리에서 구조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합니다. 무서울 법도 하지만 이들은 훈련의 한 일부분이라며 자신감을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여름 한 시민이 전문 장비 없이 트럼프 타워의 유리 벽면을 타고 오르는 아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층 구조 훈련을 받은 뉴욕 경찰의 도움으로 시민을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 시민들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려는 뉴욕시경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중국 웨이하이시에서 국제학교 유치원 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12명이 참변을 당했는데 희생자 가운데 10명이 4살부터 7살 사이의 한국 교민 자녀 유치원생이었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터널 안에 멈춰선 버스 출입문 쪽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순식간에 차량 전체가 맹렬한 화염 속에 휩싸입니다. 인근 한국국제학교로 향하던 통학버스입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유치원생과 운전기사 등 12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4살에서 7살까지 유치원생 11명은 단 한 명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10명은 현지 한국 교민 자녀들입니다. 예의시당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사고 나고 곧바로 신고했는데 20분 안에 그냥 순간적으로 다 이게 연소가 돼버렸네요. 사고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앞서 달리던 쓰레기 운반 차량과 부딪히면서 불이 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참변을 빚은 학교는 한국국제학교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중국 교육부 인가학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 칭다오 총영사관은 곧바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중국 공안과 함께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를 조건으로 김정은과 만나겠다는 제의를 했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교토통신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측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한다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여러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이러한 의사를 비공식 경로를 통해 북한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와 함께 대북 정책과 관련해 국가체제 전환이나 김정은 정권 붕괴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남북 통일을 가속화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진공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지난 3일 직원연설에서 밝힌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편 중국 측은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응할 가능성을 낮다고 보고 핵미사일 포기 대신 경제원조, 평화협정과 국교 정상화, 교섭 등을 제안했지만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5월 9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오늘 새벽 이스트할렘에서 불에 탄 여성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오늘 6시 30분경 렉싱턴 애비뉴 105가 근처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출동했습니다. 소방당국은 107 이스트 105가에 위치한 건물 9층 복도에서 불에 탄 쓰레기 봉투를 발견했고 봉투에는 여성의 사체가 들어있었습니다. 건물 거주자는 누군가가 여성을 살해한 뒤에 불에 태운 것 같다며 건물 엘리베이터에 혈흔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건물 밖의 거리, 아파트 복도까지 혈흔이 확인됐음을 미뤄봐 강도가 건물로 침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시체로 발견된 여성이 1407 파크애비뉴 근처에서 살해를 당한 뒤 쓰레기 봉투에 담겨 이곳 빌딩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붙잡힌 남성은 현재 목과 손목에 자살을 시도한 흔적이 확인됐으며 아직까지 정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브루클린에서 12살 소년이 총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0시경 이스트 뉴욕 내 핑크하우스 커뮤니티 센터 근처 린든 블루버드 근처에서 2차례에서 4차례 총성이 울렸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 있던 12살 소년은 발목에 총을 맞았습니다. 이 소년은 사고 현장으로부터 몇 블럭이 떨어진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귀가를 하던 중에 봉변을 당한 이 소년은 급히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뉴욕 경찰은 총에 맞은 소년이 사건 몇 시간 전에 또래 친구들과 말다툼을 했다는 정황을 미뤄봐 특정 용의자의 타깃이 됐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계속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브롱스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용의자가 경찰을 피해 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결국 체포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경 유니온 포트 내 왓슨 애비뉴와 퍽슬리에 위치한 PS 119에서 강도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강도는 현행범으로 경찰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강도는 경찰을 피해 학교 건물 철문을 뛰어넘고 나무로 기어 올라가 경찰을 피했습니다. 강도는 높은 나무로 올라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고 결국 지붕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지만 끝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브롱스에서 2명의 강도가 전당포 직원을 폭행하고 수천 달러의 현금을 가지고 달아날 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6일 오후 6시 15분경 포트암 섹션 내에 있는 그랜드 콩코스에 위치한 한 전당포 앞에서 다니엘 살사가 배낭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살사는 전당포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당시 그는 $20,000여 달러의 현금을
든 백팩을 메고 있었습니다. 살사는 다른 전당포에게 돈을 전달해주기 위해 큰 돈이 든 가방을 메고 있었으며 이를 눈여겨본 2명의 강도가 갑자기 살사를 뒤에서 끌어내 바닥에 눕혔습니다. 이들은 살사를 몇 차례 때린 뒤에 가방을 가지고 달아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살사는 끝까지 가방을 지키려고 했고 때마침 이를 본 전당포 사장이 도움을 요청해 이들은 살사와 현금이 든 가방을 두고 그 자리에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2명의 강도 중 1명이 놀스 바운드 근처로 달아났고 또 다른 1명은 사우스 쪽으로 달아났다며 용의자를 확보한 감시 카메라를 확인하고 용의자 수사에 주변의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미 상원 공화당이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 트럼프 케어를 서두르지 않고 연내 처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의 존 코닌 상원 원내 수석 부대표는 9일 트럼프 케어의 상원 처리 일정에 올해 안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항공사의 이번에는 조종사 태업에 따른 무더기 결항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9일 미 스피릿 항공 소속 조종사들이 고의적인 태업에 돌입하면서 지난 이틀 동안 무려 15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이탈리아의 천재 예술가인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회가 오는 11월 달부터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열립니다. 박물관은 지금까지 북미와 유럽에서 열린 전시회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베스트셀러 소설가 제임스 패터슨과 공동으로 첫 번째 소설을 출간합니다. 내년 6월 달에 출간 예정인 책의 제목은 대통령이 실종되다로 두 사람은 조만간 책 홍보를 위한 북투어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오전 9시가 지나면서 각 한국의 언론사들은 일제히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 된다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일찌감치 당선과 관련돼서 당선 인사를 전했고 또 홍준표 후보도 9시 30분이 지나자 출구 조사가 사실이라면 당을 복원한 것에 만족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 홍준표 후보가 발표를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또 미래를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실상 승복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자, 19대 대선이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이 결정이 됐고요. 오늘 포커스에는 그래서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 이사님 모시고 관련돼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앞서 제가 여러 얘기를 조금 전했는데요. 이번 대선 어떻게 보셨는지요? 요란하게 선거 치렀죠. 짧은 시간 내에 갑자기 대통령이 거론돼서 그런데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미 관계가 우리한테 참 너무 중요한데 미국의 새 대통령이 들어왔는데도 한국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지났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이 정해졌기 때문에 일단 한 가지 바라는 거는 빨리 미국과의 대화 채널을 만들어서 정상끼리, 대통령끼리 두 나라가 사실 전통이 있는 동맹 관계인데 지금 정상끼리 만나서 대화를 하면 금방 될 거 아닌가 이런 기대를 많이 갖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 된 거는 예견했던 거죠. 그 지지율 때문에 됐었는데 다만 지금 상황에서 한국이 좀 국론이죠. 국론을 좀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국제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을 보존하고 상승시켜 나가는 그런 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이 없었다가 나왔으니까 좀 다행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후보들을 봤었습니다. 여러 후보들을 봤었는데 그래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라는 아주 리즈너블하게 생각하면서 정책을 갖고 있던 후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다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네네. 이번 한국의 대선 결과를 놓고 주변에서는 혹시 어떤 반응을 전하시던가요?
사실은 미국이니까 미국에서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분명한 거는 여러 후보들이 있는 데 있어서 미국 쪽 생각만 하면서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게 미국에 유리할 건가. 그게 뭐 미국의 시민사회나 미국의 여론 주도층이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특히 외교안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미국이랑 소통이 잘 될 만한 사람이 누군가를 보고서 그 선호도를 얘기하는데 다 사실은 비슷비슷하다고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라는 이를테면은 좀 리버럴한 한국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정부랑 미국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어느 대통령이 오는 거와 관계없이 빨리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 이런 그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한간에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다만 이렇게 구분한 거는 있습니다. 어느 후보는 어떻고 할 때 문재인 후보는 대탕트 위주다. 이를테면 대화를 하려고 그런다, 북이랑. 지금 미국은 이런 북한 핵에 대한 위기 때문에 그 제재를 강화시키고 압박하는 정책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잘 맞으려면은 이러한 입장을 갖는 후보가 와야 되는데 문재인 후보는 같은 민족끼리 교류 협력을 확대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는 그 대화로 남북 문제를 풀려고 하는 지도자다. 이런 의견들은 많이 나왔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트럼프 대통령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을 잘 보면은 대화론자입니다, 사실은. 그거를 좀 쉽게 표현해서 장사, 거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볼 때에는 훨씬 더 그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아들 부시 대통령 때보다는 그 상황보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대화론자로서는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한국의 대통령이 빨리 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문재인 그 대통령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한미 관계는 이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사실 한국이 미국이 굉장히 큰 나라고 그리고 한국의 상황에 미국이 굉장히 아쉬운 게 많고 미국 없이는 마치 뭐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큰 나라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볼 때도 한국이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 국가입니다. 유라시아를 볼 때 태평양 입구에 있기 때문에 중국 보죠. 한국은 미국에게 여전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새 정부에서는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갈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고 훨씬 더 장기적인 안정된 관계라고 봅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입장에서도 한국의 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고 해가지고 새로 나오면 한미 관계 5년짜리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거는 아주 장기적인 프로젝트죠. 우리는 자식들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새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는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훨씬 더 공공외교 차원의 그 영역을 넓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이 미국도 많이 변했고 또 한국의 새 정부는 이런 그 채널을 다양화시키면서 관계가 안보뿐만이 아니라 이런 경제, 문화, 예술, 민관 외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폭이 넓어지면서 또 두 나라 관계의 경쟁력으로 만들어 갈 거라고.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팀들의 면면을 볼 때에는 의외로 미국의 외교, 미국의 정치를 전공한 학자들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보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 같으면 미국 전공자라 하면은 미국에 와서 한국 정치를 전공한 분들이 미국 전문가다 해가지고서
한국의 행정부로 많이 들어가고 띵킹 탱크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좀 진지하게 들여다보면은 문재인 캠프 쪽에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하기를 했는데 미국 정치와 미국의 의회 정치와 미국의 외교를 전공한 학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경쟁력을 넓히려면은 미국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각으로 미국의 관점으로 미국을 알아야 한국이 전략적으로 훨씬 중요하죠. 이런 측면에서는 이전하고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미 관계에서 기대가 많이 되고서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인들도 한국과 미국이 대등한 관계가 될 때에 우리도 훨씬 더 편안하고 우리도 훨씬 더 당당한 시민사회 일원이 되겠다. 훨씬 장기적인 이런 관점이라고 봅니다. 한국의 대통령 당선을 맞아서 관련된 얘기로 진행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급하게 모셨는데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서늘한 날은 계속됐습니다.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하루 종일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찬 공기가 감도는 뉴욕 하늘은 한낮 최고 61도, 최저 48도입니다. 내일도 청명하고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한낮 62도이지만 햇볕이 다소 강해 체감 기온은 7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여전히 서늘하겠습니다. 모레인 목요일은 뉴욕 한낮 최고 64도이며 계속해서 기온은 오릅니다. 체감 기온도 74도까지 올라 목요일은 상대적으로 따뜻하다고 느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평년 기온으로 돌아오려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기다리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전까지는 대체로 서늘하며 비 소식도 중간중간 보입니다. 당분간은 날씨가 쾌청하지만 서늘한 날씨는 계속됩니다. 갑자기 서늘해진 날씨에 건강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부디 정의가 바로 선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5월 9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